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모바일 쇼호스트 그리고 MC 스킨스쿠버 강사를 하고 있는 오한규입니다. 저는 이제 20대 대학 졸업 전에 이제 아니면 못 갈 것 같다, 지금 아니면 못 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11개월 약간 넘게 호주 케언즈라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제가 이제 스킨스쿠버에 관심을 갖고 스킨스쿠버 동아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좋은 기회로 이제 또 코엑스 아쿠아리움에서 그 스킨스쿠버 쇼 다이버로 이제 좀 아르바이트를 했었고요. 스킨스쿠버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취업 전에 조금 더 내가 갖고 있는 기능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호주에서 또 유명한 곳이 스킨스쿠버로 유명한 포인트가 케언즈라고 해서 여기에서 조금 스킨스쿠버 강사로 워킹홀리데이를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동아리 했던 같이 했던 동기가 그걸로 또 나가 있어서 또 따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전공이 일본어고 또 옛날서부터 이제 한자를 좀 배웠어가지고 중국이나 일본어는 되게 익숙하게 빠르게 좀 습득을 할 수 있었는데 영어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왜 내가 못할까? 이게 오래 걸렸었는데 막상 호주에 나가보니까 이게 이런 말이구나. 또 이제 이민국이다 보니까 다양한 나라에서 오게 된다 보니까 꼭 영어를 잘 해야만, 정말 유창하게 발음이 좋아야만 되는 건 아니구나, 그냥 내 식으로 영어를 해도 전달이 되는구나, 이런 자신감도 얻게 되고, 면접도 미리 준비해보고 어떤 거 물어볼지 좀 생각도 해보고, 또 음식 사 먹으려면 뭘 사려면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아니었습니다. 원래 한국에서 이제 스킨스쿠버 단체, 그 연맹 단체가 호주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단체였어요. 그래서 호주에 가서 새로운 단체로 자격증을 따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나마 이제 그 단체 업체에서 제가 스킨스쿠버 다른 단체에서 강사라는 걸 알고 있었고, 거기서 이제 3개월 동안 무급으로 또 일을 하면서 시스템도 너무 잘 알고 언어도 다른 언어도 되다 보니까 이제 채용을 해줬던 거죠. 오픈워터, 어드밴스, 레스큐, 그리고 다이버 마스터, 그리고 강사 자격증, 기본적인 레크레이션 다이빙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이버 마스터 정도가 돼야 이제 거기서 이제 스킨스쿠버 강사 자격증에 입문할 수 있는 기준이 돼요. 아니면 거기서 이제 연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스킨스쿠버를 강사를 해외에서 하겠다, 요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크게는 이제 데이트립과 리버보드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 이렇게 배에서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데이트립 같은 경우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이제 배 다이빙 준비하고 있으면 손님들이 8시 이제 호텔 쭉 돌아서 태워서 와요. 8시 반쯤에 출발을 합니다. 가는 동안 이제 뭐 그날의 안전 사항이라던가 예의사항, 그리고 이제 브리핑해서 오늘 다이빙은 어떨 거다 이렇게 브리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착하는 다이빙 포인트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10시 정도가 되고요. 그럼 10시부터 이제 다이빙을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나서 한 4시까지 다이빙을 하고 나면 돌아오면 6시. 요게 이제 데이트립. 일반적으로 6시부터 6시가 하루 일과였고요. 만약에 이제 리버보드로 가게 된다, 1박 2일, 2박 3일로 간다, 이러면 6시에 출근을 해서 3시, 4시 오늘의 다이빙이 완료된 뒤에 그 큰 배로 이동을 하는 순간이 있어요. 이 시간에 이제 트랜스퍼로 넘어가면 큰 배로 가서 또 이제 마지막 다이빙 한 번 더 하고 6시에 일과가 끝난 다음에 자유시간 가질 수 있는데, 사실 큰 배에서 하다 보니까 뭐 할 게 없어요. 뭐 책을 읽는다던가 요것도 사실 아니고, 그냥 뭐 가볍게 비어 아니면 손님들이랑 이야기하고 이렇게 케어하고 또 하루 마무리하고 또 아침에 되면 다이빙하고, 요게 또 리버보드 일정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자연 환경, 밤하늘에 진짜 별이 쏟아진다라는 느낌을 그때 처음 받아봤고, 너무 아름다운데 또 일 현장이다 보니까 손님들은 호텔방이라면 저희는 진짜 케빈크루 따로 이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보다는 진짜 일하다 왔습니다. 재밌게. 이 관광 쪽에 계신 분들은 딱 아실 거예요. 입장할 때부터 웰컴 어보드 할 때부터 그분이 이제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아요. 그래서 중국 분이면 환인 꽝린 하고 일본 분이면 이라샤이마세 이러면은 딱 어떻게 아셨냐는 눈치인데 저는 딱 입장서부터 거의 100% 진짜로 100%였어요. 신기하게도. 이제 한국 분들은 래시가드를 꼭 입으세요. 일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래시가드도 입으시지만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비키니나 아니면 드레시한 조금 좀 과감한 수영복을 입으시는 게 특징. 그리고 이제 중국 분들은 물놀이는 모르겠고 일단 선글라스는 필수. 그리고 물놀이 하실 때 보시면 물에 정말 친숙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인도 분들도 정말 이 육지 분들이라는 게 정말 느껴질 정도로 와, 물에 대한 친숙도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구나. 근데 이제 일본 분들은 생활도 그렇고 저거 일본에도 가봤잖아요. 근데 일본 분들은 정말 수영에 대한 그리고 또 이제 삼면이 그러니까 사면이 아예 일본 바다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물도 좋아하시고 물에 대한 도전 같은 걸 좀 즐겨 하시는 편인데 중국 분들은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막 그 구명보트 조끼를 거기 팔 들어가는 부분에 발을 끼워서 팬티처럼 근데 이게 진짜로 가짜 같지만 실제로 일어나고요. 그 마스크도 제가 그렇게 꼭 여기 코가 부분이 이렇게 생긴 게 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꼭 거꾸로 쓰셔가지고 여기에 코 부분 물 다 들어오게 항상 물차 계시고 근데 이게 되게 우스꽝스럽고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물과의 친숙도가 떨어진 게 중국 분들 그리고 정말 일본 분들은 물에 좀 친숙하시고 한국 분들은 그 중간인 것 같아요. 저는 시급으로 받지 않고 그때 1급으로 받았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오늘 데이트립 하면 얼마, 리버보드 하면 얼마. 딱히 금액을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지만 그때 당시에 카페 하던 친구, 뭐 음식점에서 하던 친구, 뭐 여러 친구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는 괜찮게 그래도 1급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그 케언즈에 가장 좋은 곳이 뭐였냐면 수영장이 있었어요. 야외 수영장인데 어떤 정도냐면 돈을 내고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 대공원 아니면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누구나 갈 수 있는 수영장이 그냥 상시로 개방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언제든 가고 싶을 때 새벽이건 밤이건 가서 그냥 수영하고 특히나 호주 그 공원이 되게 잘 된 게 뭐 있냐면 BBQ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그냥 소세지나 고기 아무거나 사와가지고 호일 깔고 고기 꺼먹고 가볍게 비어나 술 먹으면서 또 수영 갔다가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네, 제가 사실은 급하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원래 성격도 그렇고 조금 두서가 없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예쁘게 봐주시고 특히나 지금 워홀을 아니면 해외 체류를 조금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지금 아니면 또 안 될 것 같고 또 긴 인생에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볼 순간이지 않나.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이 또 다양한 인생을 만날 수 있게 해주니까 한 번쯤은 꼭 떠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